고왕국 시대가 무너지는 제6왕조 이후 제11왕조까지 와서야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라 불리는 시점에 진입하고 이집트 각지의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이때까지의 중왕국 이전 시기를 제1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전성기를 누리나 싶었던 이집트는 힉소스라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다시금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힉소스족의 침입에서 살아남은 이집트와 파라오의 무덤 단지인 왕가의 계곡, 이집트 유물을 도굴하며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2왕조에 들어서며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 번영의 절정기를 달립니다. 세누스레트 1세부터 3세까지의 시기인데 국경 북쪽 왕자의 벽이라는 성벽을 세워 서아시아인의 침입을 막았고 주요 지역마다 성곽도시를 건설해 수비를 탄탄하게 했으며 상누비아와 수단을 영향권 아래에 두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의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왕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테베로 왕권이 다시 강해지자 테베 지역 또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후대 파라오들이 다른 건축물의 자재로 가져다 썼을 만큼 많은 건축물이 생겨났고 이 건축물들의 영향을 받은 다른 대규모 건축물도 생겨났죠. 그러다 기원전 18세기가 되며 힉소스족이 출현합니다. 다만 힉소스라는 이름이 실제 그들의 이름은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외국 땅의 왕자들이라는 의미로 히카우카슈트라고 부른 것을 프톨레마이오스 1세, 즉 이집트 마지막 왕조의 역사가인 마네토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실수로 힉소스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이때 이집트를 쳐들어왔던 민족 자체를 일컫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세누스레트 이후 곧바로 무너진 중왕국 시기 이후 엄청난 수의 셈족 사람들도 이집트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요리사나 양조업자 같은 기본적인 직업부터 잠식하면서 파라오의 통치에까지 점차 손을 뻗어갔습니다. 특히나 용병을 이끌던 셈족 무리는 이집트인들이 잘 몰랐던 말과 전차까지 이용해 하이집트, 시나이반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상이집트 지역에선 힉소스에게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는가 하면 현재의 수단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쿠시 왕국이 나타나 힉소스 왕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힉소스 군주들은 150여 년간 이집트를 통치했으나 그들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이집트의 전통과 상형 문자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집트식 왕명도 그대로 썼습니다. 또한 태양신 라도 성실하게 숭배했죠. 그랬기에 이집트인들의 저항은 미미한 편이었고 다른 이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할 때에도 같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이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전차 같은 새로운 병종도 추가되어 추후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힉소스의 주 근거지는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이었고 따라서 상이집트 중심지 테베는 자연스럽게 반힉소스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힉소스와 무리한 전쟁을 벌이다 한때 테베는 멸망 위기까지 몰렸으나 가까스로 세력을 규합해 힉소스에 대항할 수 있었던 그들은 아흐모세라는 어리지만 뛰어난 지배자가 탄생하자 다시금 이집트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오로지 힉소스와의 전쟁 준비했었고 백성도 굉장히 고통받았으나 그의 계획을 지지하며 따랐기에 우수하고 거대한 군대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힉소스를 멸망시킨 아흐모세는 팔레스타인까지 진격해 이집트로 편입시키는가 하면 쿠시 왕국에도 자신의 사람을 앉혀 다시 한번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1993년 발굴이 시작된 그의 피라미드엔 이집트인들이 최초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그림과 힉소스를 물리치는 전투도도 있습니다. 파라오들은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 엄청난 재화를 투자해 내장품들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미로, 함정, 가짜문까지 있었음에도 피라미드를 비롯한 파라오의 무덤은 도굴꾼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었죠.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도굴이 끊이지 않자 중왕국 무렵부터는 아예 피라미드 건설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신왕국 시대의 서막에 해당하는 제18왕조를 세운 아흐모세 이후부터는 골짜기나 절벽을 파내려가 숨겨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실행해 옮긴 이는 투트모세 1세로 장마철이 아니면 물이 없는 돌산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찾아 이 비밀스런 장소에 묘소를 건설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다른 파라오들도 이곳에 묻히면서 왕가의 계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와는 동떨어진 위치의 이 지역은 이집트인들에게 신성시대였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영혼만이 존재하는 신비의 장소였습니다. 도굴꾼을 피해 택한 장소였으니 당연히 비밀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일을 맡은 소수 엘리트 장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인부들끼리 모여서 살았으며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라오는 그들의 의식주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던 덕분인지 다행히도 왕가의 계곡은 1800년대에 오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라오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세상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왕가의 계곡도 마냥 안전하지는 못했죠. 국가 권력자가 파라오의 무덤을 도굴하기도 했고 도굴로 먹고 사는 마을이라 가문이 수백에서 수천 년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800년대까지 성행했던 도굴 시도 과정에서 암시장에 풀린 유물의 출처를 쫓은 학자들은 무함마드 아흐마드 압둘 라술이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집안은 기원전 13세기부터 이어져 무려 3000년이나 도굴업에 종사한 명문 도굴꾼 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도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이집트 정부는 그 집안을 모두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고대 유물 보존국에 근무시키며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압둘라술은 마음을 바꿔 왕가의 계곡을 공개했고 그제서야 이 신비로운 땅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신왕국 시대 수많은 파라오의 미라와 함께 말이죠. 그러다 기원전 18세기가 되면 핫소스족이 출현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핫소스를 사용했으며 먹는 음식마다 매운맛이 진동을 했다고 하죠. 미래의 타바스코족이 됐는데 타바스코족이 돼서 피자에 뿌려지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열심히 머리를 짜냈다니 자네.